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뭔가 삶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도전을 좀 했었죠. 그래가지고 독서는 1월부터 했는데 2월 4일부터 뭔가 이 집중화 독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화 독서를 시작을 했는데 할 때도 약간 반신반의했었어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년 전에도 한 160권 읽었고 작년에도 한 110권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뭐 달라짐이 특별히 없는데 뭐 20권 읽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꿈행국이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후기들 읽어보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20명이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이 바뀐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바뀌게 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으로 듣다 보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니까 역시 집중화 독서가 상당히 좋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멘토를 만나게 됐는데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분이 그 6.1 약국 갑시다 소위 말하는 대표님이십니다. 키도 상당히 큰 편은 아니에요. 상당히 이분이 6.1 약국 그 책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 당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죽으라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몸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던 거고요. 만났을 때 이분에게 요즘 그 책 읽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안타까웠던 건 어떤 거였냐면 연세가 젊으시는데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책만 읽으려고 하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이분 만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독서도 때가 있다. 나이가 혼자 보려고 하면 눈물 나가지고 몸이 듯이 하여튼 젊었을 때 한 권이라도 더 부지런하게 읽자라고 하는 걸 좀 배웠던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아주 만나면서 많은 그 도움,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고. 근데 그 말에서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 나이에 도전을 하려고 하면 목숨 걸고 할 거 아니면 괜히 어설프기 시작해가지고 가정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몸 버리지 말고 아예 하려면 정확히 목숨 걸고 하라는 그런 의미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요. 멘토 만날 때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메일도 보내고 방문할 때 꽃도 사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자분들 자기들 책 사가지고 와가지고 사인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저자분들 우리 만나줄까 그런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잘 이렇게 만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블로그에다 기껏 올려가지고 책이 마음에 들게 안 드네 뭐 이런 얘기나 했었지 만나자고는 상관없으니까 만나자고 할 때 상당히 기분 좋아라 하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만나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 읽으면서 저희 화장실 문 앞인데요. 이렇게 후면 지도도 만들어가지고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고 수침에도 붙여놓고 옷장에도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집들이 저희 집 놀러 왔다가 부부싸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보고 당신의 흠도 없냐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시스템 있는 사진도 붙여놨는데 딸이 그렇지 그렇습니다. 사진을 왜 붙여놨냐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저도 책을 읽으면서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될까 했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 한번 실천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다 나름대로 영어, 독서 등등 해가지고 월간 계획표를 만들었는데요. 자세히 보면 엑스표도 맞습니다. 근데 엑스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본인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스마트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측정 가능하게. 살 빼겠다라고 하면 빼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1kg를 뺄 건지 2kg를 뺄 건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액션을 구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첩에다가 발을정자를 가지고 20개를 씁니다. 여기 보면 중간중간 X표가 있는데 깜빡깜빡 해가지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꿈이 덜 간절하구나 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반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면은 상당히 매일매일 정신을 차릴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만나게 그물이랑 썼는데 저는 술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술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람들이 술을 먹자고 하면 거부를 못해요. 거부를 못하고 도중에 저는 술 먹다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취해가지고 집에 간 적은 있고, 제가 취해가지고 사람들 불쌍해서 보낸 적은 있어도, 제가, 아야, 나 많이 먹었다, 그만 먹자. 끝낸 적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봅니다. 2시, 3시까지. 상상해 가죠? 곤드레 만들어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술을 끊었고요. 일요일은, 제가 영어도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하지만,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가족과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외국인 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션을 할 때도 이왕이면 초등학교 딸과 그리고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같이 나갔습니다. 5살짜리가 영어를 뭘 알아요? 이분이 이제 독일 유학생인데 만나고 나서 우리 아들이 생각이 되게 뭘 줄 알아요. 6살짜리인데 자기 크면 독일 가고 싶다. 독일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얘도 알아요. 왜냐면 흑인은 미국인이 아니고 흑인은 백인은 미국인, 흑인은 잘 풀어나가요. 왜 이분은 백인이 아닌데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지? 물어봐요. 다 얘기를 해요. 자기 나중에 이렇게 하면 하겠다. 이런 자기도 꿈들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영어 진짜 싫어요, 영어. 딸이. 아빠는 영어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영어에 대해서 본인이 동기부여가 돼요. 굳이 막 축구라고 영어 막 하라고 주의 주장을 하지 않아도 하는 그런 계도가 있었습니다.